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선호 무엇을 산호의 선호입니다. 최근에 이제 윤석열의 이 검찰총장을 사퇴함으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씨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런 앞으로 다가올 이 보궐선거라든지 이제 4월 7일 이제 서울시장을 뽑는 이 선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오늘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굉장히 쉬워요. 이제 앞으로 이제 사실 보궐선거 아니면 이제 앞으로 뭐 계속 매해는 아니죠. 이 주기적으로 있는 이벤트가 총선이라든지 대선을 앞에 두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사면 좋을 것인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 하나도 없이 모두 다 깨우칠 수 있도록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보궐선거 총선 대선 뭐 일단은 우리가 큰 개요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선거라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럼 어떤가요? 사람의 인맥주라든지 정부 정책 수혜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원리를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원리는 사실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합니다. 왜? 자, A라는 후보와 그 다음에 B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냐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좀 더러워요. 더럽습니다. 사실 너무 더러워요. 이 뒷돈을 너무 많이 받아 챙깁니다. 너무 많이 받아 챙겨. 진짜 다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놈이. 전 제가 봤을 때는 누가 그나마 먼지가 덜 나냐의 차이인 것 같지 그 누구라 하더라도 털면은 먼지가 다 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만큼 우리나라는 좀 더러워요. 제가 봤을 때 진짜로 굉장히 더러운데 어찌됐든지 A 후보, B 후보가 있고 그럼 여기서 관련된 종목이 움직이는 이유 이런 테마가 형성되는 이유는 자 만약에 이제 A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속담 중에 뭐가 있습니까? 뭐 가재는 개편이라 아니면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것처럼 뭐 A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예요? 자기의 이제 친인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그 동문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동문들이 뭐 이런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뭐 가로등 사업을 진행하는데 자, 또 A라는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기업이 있고 C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A, B 기업은 이 A 후보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C 기업의 만약에 대표가 이 A 후보와 동문이다. 아니면 뭐 고향 친구다. 아니면 뭐 사촌이다. 사촌이다. 그러면은 이게 뭐 아무래도 이 국가에서 진행하는 어떠한 사업에 대한 부품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C 기업을 통해서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C 기업이 뭐 정부 정책 사업으로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증가할 거다라고 하면서 뭐합니까? 이 관련된 종목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생기는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인맥주입니다. 인맥주.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인맥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이제 총선, 대선 이런 게 다가오면은 뭐가 움직이느냐? 인맥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뭐냐고 하면은 정책주입니다. 정책주고 왜 인맥주가 움직이고 정책주가 그 다음에 움직이느냐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자,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아무리 동문이라고 해도 무조건 친하겠습니까? 이 주식을 한 사람들 좀 보면은 아실 거예요. 이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어떠한 종목이 날아가는데 이유 없어. 그냥 어떠한 사람과 A 인맥과 A라는 후보와 뭐 대학 동문이래. 아니면 뭐 고등학교 선후배래. 아니면은 뭐 초등학교 자기 고향 친구래. 근데 생각해보자고.
생각해보자고. 여러분들 살면서 과연 뭐 고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다 친하세요?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친구와 과연 다 친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동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친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 저는 진짜 제 대학 동기 중에는요, 이 여자친구를 뺏어가지고, 여자친구 뺏어가서 이 동문 사이에 완전히 진짜 그냥 인생 그냥 서로 이 적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절대 때려 죽여도 보지 않는, 완전히 서로 원수지간의 이 두 친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될 뿐더러 실제로 동문이라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안다라고 확답 질 수도 없고 친하다 보장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게 먼저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그냥 무작정 엮어버리는 거죠. 무작정 A라는 사람과 동문이래, 그럼 쟤도 수혜 받을 거야 해서 날리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은 얘가 뭐 친하고 말고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사고 봐요. 그리고 날라갑니다. 그리고 날라가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인맥주가 무너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이제 제가 대통령이 됐어요.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이 선호가 대통령이 됩니다. 이제 딱 대통령이 되니까 제 주변 사람들 너무 챙기고 싶어. 그래서 정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다 그냥 제 친구들, 제 지인들, 제 부모님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응?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제가 뭐 정부 정책으로 무상급식을 뭐 하겠다, 그래가지고 무상급식소를 차리는데 그 무상급식소에 대해서 모든 이 그 사업을 제 지인한테 다 맡기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제 지인이 음식 요식업을 하고 있어요. 다 맡겨. 그럼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에 이 나라가 공정해야지.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냥 내 친구가 그거 사업하니까 맡겨. 걔한테 수주해. 걔한테 줘. 그게 말이 되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친구기 때문에, 지인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친인척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거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이번에도 이제 소지됐던 게 뭐예요?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이 예술인 지원 자금으로서 문준용 씨가 탔잖아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슈가 되는 게, 논란이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정말로 이 사람은, 문준용 씨는 이 정부에서 정해놓은 규칙대로 거기에 대한 이 자기가 제대로 제출해가지고 증빙 다 해서 그렇게 사업적인 목적으로가 됐든 뭐가 됐든 정부 정책으로서의 이 지원금을 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됐던 게 뭐냐, 물고 늘어진 이유가 뭐냐,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거든요.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불법적인 게 있었는 거 아닌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정말 합법이 됐든 불법이 됐든 뭐 어떻게 됐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몰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문제를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그것 때문이에요.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똑같아요.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정부가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친구가, 대통령의 지인이, 대통령의 뭐 가족이 뭐 하는 그 기업체가 선정된다. 그럼 이게 뭐가 될 수밖에 없냐고 하면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인맥주는 친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사람이 뭐 갈 거야, 이거는 어거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냐고 하면은 늘 정부 정책주로서 총선이 되든 이제 다가올 보궐선거가 되든지 대선이 되든지 인맥주가 달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여기서 수익 실현을 다 해버리고 개인들에게 물량을 뭐합니까, 넘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가는 게 뭐냐고 하면은 정책주예요. 정책주. 그래서 사실 뭐 인맥주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잘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거의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거는 사실 정책입니다. 정책. 이거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시간만 투자하면은, 기다리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게 정책이에요. 정책.
왜? 사실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아이러니하고 좀 가슴 아프지만, 정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정말 우리를 위한 정치를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뭐 하냐고 하면 립 서비스. 이 말만 진짜 잘하는 거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이 하겠습니다, 진짜. 이 하겠습니다만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고 하면 사실 이 가려운 곳을 긁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든 정치인들이 뭐냐고 하면은 다 거기서 거기인 정책들이 나와요. 정책들이 늘 똑같아요. 사실 사회에 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플러스 묶이는 게 저출산이죠. 저출산이 엮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 코로나를 통해서도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또 뭡니까? 일자리죠. 일자리 실업률 증가. 그래서 일자리 관련된 것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갑작스러운 드론에 관련되어 있는 4차 산업에 관련된 투자 뭐 이런 것,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뭐 어떤 게 터지는 걸 제외하고 나서는 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요, 저출산 플러스 일자리. 이거는 99% 웬만하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또 이제 다음 대선이 또 나오면 또 누가 나오든지, 난 분명히 얘기해, 누가 나오든지 일자리 해결하겠다, 누군든지 꺼내요. 그래서 일자리 관련된 종목은요, 보면은 늘 많이 엮여 있어요. 일자리는 과거에 뭐 이낙연도 했고, 뭐 문재인도 했고, 안철수도 했고, 뭐 노무현도 했고, 박근혜도 했고, 이명박도 했고, 계속 나왔던 거예요. 일자리는요 계속 이 모든 정치인들이 다 꺼내요. 저출산은 사실 안 꺼낼 수도 있긴 한데, 일자리는 거의 다 꺼낸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인맥주는 사실 뭐예요? 급등 이후에 눌림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초에 인맥을 파악하지 못하면, 근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지. 어떻게 파악해? 여러분들이 제 인맥이 지금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할 거야? 응? 내 친구가 지금 어디서 일하는지, 내 아빠 엄마가 어디서 일하는지, 내 가족이 어디서 일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사실 몰라요. 인맥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선이나 총선이나 이런 걸 다가왔을 때 인맥주들은요, 늘 개인들이 고점에서 물리기 딱 좋아요. 하지만 일자리, 저출산 이런 것들은요, 그냥 바닥이다 생각되면요, 사놓고 묵힌다. 그러면은 진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무조건적으로 수익 보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수익 보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 못 본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 선호가 사기쳤다. 여기 사기꾼이다. 저놈이 나한테 사기쳤다라고 신고하세요. 단, 여러분들이,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바닥에 있는 일자리나 저출산 이런 걸 사놓고 묵힌다 하면 무조건 먹고 나온다 했지? 이미 일자리 관련된 수혜주로 날아가고 있는데 그걸 사놓고 묵힌다? 그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된 걸 저한테 나중에 뭘 하지 마시고, 어쨌든 뭐예요?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자,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선거가 이제 다가올 겁니다. 근데 선거는 이제 우리가 주기적인 게 아니죠. 선거는 뭐라 해야 되죠? 지속적이라 해야 될까요? 매해도 아니고 꾸준하게 일정 기간마다 다가오는 이벤트죠. 사실상 진짜로 이거는 물려도 여러분들이 존버하면 먹고 나올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진짜 제 실제 지인이 예전에 모나미라는 종목이 있어요. 모나미가 최근에 뭐 일본 수출 규제, 일본 이 한일 관계가 좀 악화되면서 날아가긴 했었는데, 실제로 모나미는 여러분들 이거는 이 무상교육 수혜줍니다. 이게 무상교육으로 엮인 것도 웃겨요. 사실 이 당시에 무상교육으로 엮이긴 했는데,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무상교육을 언급하면서, 무상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당연히 뭐예요? 돈이 비싼 하이테크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젤리펜 만년필 쓰는 게 아니라 하나에 200원 300원 하는 모나미를 살 수밖에 없다. 무상교육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거고, 그럼 무상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다 가난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비싼 볼펜이 아니라 싼 볼펜을 찾다 보면 그게 모나미다 해가지고 모나미를 무상교육으로 날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당시에 제 지인이 물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물타기 해서 평단을 3,000원대 맞춰놨더니 2016년도 이때
때도 무상기업 관련된 수혜주 날려줄 때 여기서 쫙 탈출하고 나오죠. 그리고 이번에는 뭐 한일 관계 악화돼서 날아가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 정책주들은 여러분들이 바닥만 잘 잡으면 무조건 수익 볼 수밖에 없고, 물려도 여러분들이 바닥만 잘 찾으면 반등점을 찾아서 꼭 수익 보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면 또 좋은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내가 총선이나 보궐선거, 총선이 아니죠, 총선 끝났죠 이미. 대선이나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눈여겨봐야겠다 한다고 하면은, 늘 얘기했지만 인맥주는 사실 여러분들 이미 놓쳤어. 그래, 인맥주 지금 여러분들 올라타서 뭐합니까? 인맥주 지금 이미 다 날라가고 있어요. 인맥주들 다 보세요. 이미 200% 300% 다 날라갔어요. 이제 뭐야, 끝나면 여러분들 이제 물릴 거야. 언제까지 들고 갈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맥주 물렸어요, 그럼 뭐 다음 대선 또 5년 또 기다릴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여러분들, 왜 정책주는요, 인맥주는 끝나도 선거 기간이 돼야, 선거 기간이 다가와야 탈출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책주는 뭐예요? 끝나도, 선거가 끝나도 매 계속 정책은 나와요. 정책 계속 나와요. 일자리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정책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굉장히 쉽죠. 일자리 같은 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창투사, 이 창업에 대한 투자 지원하는 애들이라든지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뭐 윌비스, 에스코넥 뭐 등등등등이 있겠죠. 뭐 사람인 HR 뭐 이 취업 포털 사이트라든지 등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있고, 이제 저출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유명한 게 뭐 아기 용품 관련되어 있는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아니면 보령 메디앙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흔히 잘 아는 제로투세븐이라든지 뭐 등등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을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을 찾아 나서면 되고, 지금 대선이나 자꾸 총선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대선이나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봤을 때는 사실 인맥주는 오를 만큼 올랐고, 정책주를 눈여겨보시라.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뭐 대성창투 뭐 이런 애들도 보면은 차트가 얼마나 바닥에서 이뻐요. 이런 애들도 그냥 대충 그냥 갖다가 때려먹어도 모아놓고 사놓고 기다리면 그냥 기대 수익 대충 갖다 나오는 게 한 50% 내지 70% 80%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파동도 나와주고, 지금 굉장히 저점에 있는 정책주들 많습니다. 누가 먼저 사느냐, 누가 더 싸게 사느냐, 그리고 누가 더 크게 먹느냐, 그거를 지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면서 자꾸 총선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보궐선거와 대선, 이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인맥주가 방금 올라가는 원리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맥주가 이제 무너지는 이유도 설명드렸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정책주다. 그중 정책주 중에 뭐라고요? 때려 죽여도 모든 정치인들이 똑같이 하는 말, 진짜 똑같아요. 진짜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다 이놈들이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늘 똑같이 나오는 게 뭐였다? 일자리와 저출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바닥에 있다 싶으면 모아 나갔을 때는 읽고 나올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호 무엇을 산호의 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